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공항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국제선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장면이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 승무원은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1번 아니면 2번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라입니다. 벌써 에어프랑스에서 국제선을 담당한 지 6년 차가 되었네요. 주로 북미와 유럽 노선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엔 아시아 노선에 배정받아 도쿄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기장이 말했습니다. 순간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국이라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 삼성과 현대 정도였으니까요. 동료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본 적 있어? 고개를 저었죠. 처음이야.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지.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넓은 공항, 높은 천장, 반짝이는 바닥, 프랑스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특히 무인 키오스크와 자동 입국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때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한 남성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저는 얼어붙었어요.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한다고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그냥 지나치거나 방해물처럼 여기니까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갔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충격적이었어요. 청소부에게 인사하는 나라라니. 저도 모르게 나오면서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답해주셨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질서 있게 줄 서는 사람들, 조용히 대화하는 승객들. 서로에 대한 예의, 문득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저를 선택한 나라 같았어요. 비상 착륙은 고장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한 착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쿄로 가던 길에 한국에 떨어졌고 이 나라는 단지 경유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고친 건 이곳이었어요. 비행기 수리가 끝나면 다시 도쿄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예상치 못한 방문이 이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이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첫날, 시내로 나가기 전에 공항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차 한 잔에 여유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문득 생각했죠. 분실물? 유럽이나 미국에선 돌아오는 경우 거의 없어. 프랑스에선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시스템은 믿어도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리로 돌아와 보니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할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과 카드가 모두 들어있는데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분실물 센터에 맡겨졌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나?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라드니 씨신가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더니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제 지갑을 건넸어요. 방금 분실물 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아내 신분증을 보고 찾아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받아들고 확인해보니 카드와 현금이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직원 메모에는 좌석 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맡기셨나요? 근처에 계시던 시민분이요. 이름은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갑을 맡긴 시민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의 지갑을, 그것도 외국인의 것을 찾아주다니 프랑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지갑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시스템보다 먼저 작동하는 사회,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니 놀라웠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질서를 지키는 모습. 어쩌면 이들은 서로를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사람을 믿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분실물이 돌아오는 나라가 있다니. 파리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커피를 마저 마시고 카페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감동. 한국은 계속해서 제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나라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한국 음식이 궁금해진 저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근처 삼겹살 집을 찾았어요. 혼자 식사하는 건 익숙했지만 낯선 음식과 문화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긴 그냥 상업 공간일 뿐이야. 정 같은 건 없어. 가게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테이블마다 환풍기와 그릴이 있었고 사람들은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만 가득했죠. 걱정하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툰 영어로 점원이 물었어요. 네, 삼겹살 하나 주세요. 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한마디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작은 그릇들에 다양한 반찬, 상추, 그리고 붉은 고기,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집어 그릴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관찰하며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이 제 상황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드시는 거죠? 도와드릴게요. 남성은 제 그릴에 있는 고기를 뒤집어주며 설명했습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상추에 싸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는 능숙하게 상추를 펼치고 구운 고기, 마늘, 쌈장을 올려 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쌈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쌈을 받아 한 입에 베어 물었어요.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고소한 고기, 신선한 채소, 매콤달콤한 쌈장, 순간 눈이 커졌어요.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남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은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어요. 혼자 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것도 놀라웠지만 그 쌈 하나에 담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쌈을 싸봤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남성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그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나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러 왔고 돌아갈 땐 사람을 마음에 담아갔습니다. 쌈에 담긴 건 고기가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구나. 그것도 아무 데가 없이 걸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은 어둑해지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인천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야 민낯이 드러나지. 그게 진짜 시민성이지. 도시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일부러 대중교통을 택했어요. 호텔 직원이 알려준 대로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선 뒤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파리 메트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온 후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를 지켰습니다. 차내는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한데 여기는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요.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보는 순간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몸을 숙여 폰을 집어주려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가장 가까이 있던 학생이 폰을 집어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학생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법 없이도 질서가 살아있는 도시, 말 없는 배려가 도시의 공기를 이룬다. 이 침묵은 단절이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이라는 이름의 언어였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노인이 탑승했을 때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즉시 일어나 양보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몇 정거장 후 저는 중앙역에서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역을 나와 거리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인데도 차가 없자 한 외국인 관광객이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조용히 팔을 잡아 말렸어요. 신호를 지키자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는 감시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골목 같은 데는 낙후됐겠지. 대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장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노점상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해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잠시 후 발생했어요.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는데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는데 벽에 QR코드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스캔해봤더니 현재 위치와 주변 지도가 나왔어요. 공공정보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도 제공되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작은 골목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지도를 보니 제가 시장 중심부에 있었고 역까지는 3블록만 가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가 걱정됐습니다. 그때 눈에 띈 간판, 무료 와이파이 표시였어요. 주변 상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였습니다. 접속해보니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배터리 충전소도 검색했더니 시장 입구에 무료 충전 스테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IT는 강남보다 골목에 있었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화려한 도심뿐 아니라 작은 골목에도 첨단 기술이 녹아 있었습니다.
충전소로 향하는 길에 화장실이 필요해져서 공중화장실을 찾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 동전을 준비했는데 무료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화장실 상태였어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화장지와 비누가 넉넉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청소 시간과 관리자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공공의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접근성이구나. 충전소에 도착해 폰을 연결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했고 주변에 벤치도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미소 지으며 과자를 건네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시장을 더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신호는 약했지만 연결은 강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술은 최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달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에서 나와 다시 번화가로 향했어요. 이제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누군가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낯선 곳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번화가의 현대적인 식당들이 눈에 띄었어요. 기술, 한국은 당연히 잘하지. 근데 그런 건 어디나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며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키오스크만 있고 카운터에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터치스크린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화면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어떻게 언어를 바꿔야 할지 몰랐어요.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화면 상단의 작은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영어 메뉴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메뉴를 선택하시고 결제는 카드를 여기에 대시면 돼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영수증이 나왔어요. 자리를 찾아 앉으니 얼마 후 번호가 호출되었고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입구에서 교통카드를 사야 했는데 자동 발매기 사용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다운받으려 했지만 설정이 어려웠어요. 그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앱 설치부터 카드 구매까지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오래 계실 건가요? 아니요, 내일 떠납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잠시 머물게 됐어요. 그렇군요.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세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일정이 있을 텐데도 낯선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것이 고마웠어요.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전광판의 정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안내 로봇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터치스크린이 있었고 언어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목적지를 입력하자 로봇이 영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번호와 도착 시간, 환승 정보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감탄하며 로봇에게 고마워라고 말하자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다가옵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를 고르는데 점원이 다가와 추천해 주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기술보다 빠른 건 이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디지털이 사람을 지우지 않는 나라. 한국은 사람을 기억하는 시스템입니다. 호텔 창문으로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 이 나라에서 아프면 큰일이야. 프랑스와 다르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없고 밤이라는 사실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응급실에 가야 할까? 통역은 어떻게 하지? 보험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스마트폰을 들어 한국 야간 약국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바로 결과가 24시간 운영 약국 자동 안내 시스템, 현재 위치를 입력하자 가장 가까운 야간 약국 목록이 나왔어요. 심지어 영어로 증상을 입력하면 필요한 약품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도보 5분 거리의 편의점이었어요. 한국의 일부 편의점은 기본적인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옷을 챙겨 입고 나섰어요.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생각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카운터에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배를 가리키며 복통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약품 코너로 안내했어요. 여러 종류의 약들이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복통용이에요. 위도 편해질 거예요. 직원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패키지에는 한글과 함께 영어로도 설명이 있었어요. 복용법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가니 금액이 나왔어요. 2,000원입니다. 금액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000원이면 약 1유로 50센트, 프랑스였다면 3배는 더 비쌌을 텐데요. 카드로 지불하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물도 드세요. 직원이 작은 생수병을 함께 건네주었어요. 서비스입니다. 약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플 때의 불안함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 하지만 그 불안을 잠재우는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다니. 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는지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건강이 계급이 되지 않는 나라. 응급은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 속 준비로 대응하는 곳. 그런 사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프다는 건 어디서나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 밤 제 두려움은 간단한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로 해소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복통은 가라앉았고 불안도 함께 사라졌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이 나라가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같은 편의점에 들러 동일한 약을 하나 더 구매했어요.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중얼거렸죠. 이게 병원이 아니라 사회구나. 약 상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값보다 값진 것을 발견한 밤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창문을 열어 인천의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분석하려 하지 않아. 그냥 느끼고 싶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 돌아온 지갑, 쌈을 건네준 식당 손님, 지하철에서의 질서, 시장 골목의 따뜻함. 어젯밤의 약 한 알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호텔을 나서기 전 창밖으로 한 번 더 인천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나를 바꿨다는 걸 인정하게 됐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까? 기술, 음식, 아니면 사람들? 가장 마음에 남은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작은 소품 가게에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를 단순하지만 아름다웠고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았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첫날 봤던 청소 아주머니가 다시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잠시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알아보셨는지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풍경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동료 승무원이 옆에 앉았어요. 사라, 한국은 어땠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느낀 많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경유지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목적지였어. 동료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책갈피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소품에 모든 경험이 담긴 것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간 후 책상 위에 그 책갈피를 놓았습니다. 매일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물었죠.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잠시 머문 줄 알았어. 하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됐어.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찾아본 곳은 인천행 항공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닌 의도된 방문으로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말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 승무원 사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지켜온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요. 한국인으로 태어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